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인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인버스를 배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 분석을 당연히 필수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될 텐데 아마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를 보니까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뭔가 힘은 좀 약한 것 같고 예전 같지 않고,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다는 표현은 사실 좀 그렇지만 저희 기준에 있어서 그래도 최근에 시장을 굉장히, 시장 급락장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예측해서 대응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한번 내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 차트는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를 먼저 보여주지 않고 코스닥을 먼저 펼쳐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스닥 쪽으로 배팅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접근하기 좀 쉬운 시장이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먼저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시총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2차전지 쪽으로 섹터가 몰린다,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의 대형주 위주 쪽으로 좀 몰릴 것이고, 오히려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데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 그러면 삼성닉스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는 또 버텨줄 것이고, 이런 모습들을 과거에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인버스라는 상품을 초점을 잡는 것은 아무래도 코스닥 쪽으로 좀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시장을 우리가 보기 전에, 자, 이렇게 보기 전에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 아침마다 시황을 직접 다 적어서, 직접 제가 일찍 새벽에 출근을 하고 뉴스를 다 시청하고 브리핑 해가지고 기사를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다 기록을 해서 적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장이고 뭐가 문제였고 어떤 게 이슈고, 이거를 한눈에 딱 보고서 밤 야간에 있었던 일들을 좀 한 번에 좀 이렇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황을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일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이 지금 6월 17일이거든요. 6월 17일이고 오늘 아침 시황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시황 딱 세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북한 이슈, 미 소비 지수, 그다음에 시장 수급,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한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김정은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 이제 어떤 특정 인물들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도발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력질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방산주들이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수급이 어느 정도 빠져서 방산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시장이 전체적으로 당장 전쟁이 날 것처럼, 혹은 이미 전쟁이 난 것처럼 지수가 너무 무너지고 종목들이 너무 큰 하락을 보인다라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하락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에 있어서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또 시장이 너무 거품이 많이 낀 상태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혼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쭉 설명을 드리고 방향성도 같이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쨌든 그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이제 도발의 일부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 어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놀라가지고 방산주들이 많이 간 거는 어떤 이제 예고한 거에 대해서 빠르게 액션으로 보여졌잖아요. 김여정이 폭발을 할 거고 그런 남북과의 연락 수단들을 모두 다 제거할 거다라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정말 그거를 4일 만에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로 시행했구나라는 거에 한 번 더 놀라게 되면서 그 놀라움으로 반응을 보였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앞으로 더 이제 군사 도발도 있을 거다라는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움직이는 것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군사 도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도 시장이 또 한 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눈치를 보고 있고, 트럼프도 오히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김정은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점심시간 지나서 문재인 정부도 한 번 좀 세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그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한 번 더 진짜 뭔가 군사도발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시장이 주춤할 수도 있어요. 이미 이런 놀라움에도 주춤을 했는데 정말로 군사도발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정말 군사 도발이 일어나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김정은의 반응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나올 김정은의 반응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금 핫한 방산주들, 그리고 반대로 엄청나게 지금 머리를 숙이게 된 대북주들, 이게 이제 또 한번 반전이 일어나냐 마냐가 김정은의 반응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같이 김여정에게 살을 보태서 힘을 실어주면서 같이 남한을 어택하려는 그런 모습은 아마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한 인물이 저렇게 크게 난리를 피우면 다른 한 인물은 조금 더 이렇게 진정하게끔 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어쨌든 팩트, 중요한 거는 김정은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미 소비지수 가 발표가 됐죠. 근데 지금 이거 뭐 다 필요 없어요. 가장 팩트는 이겁니다. 완전 밑바닥을 기준 잡고 지금 어느 정도 바닥에서 상승으로 돌렸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상화되기에는, 시장이 지금 안 그래도 거품이 가득 껴 있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 랠리를 보이기에는 무리다라는 거죠. 그럴 만한 지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지수는 아직도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 너무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갔다 오면서 와, 이거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구나, 소비가 살아나고 고용이 살아나고 실업률이 줄어들고, 이렇게지만 단순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어느 점으로 기준을 잡았고, 그럼 현재의 이런 지표들이 과거의 정상 수치 대비해서 주가와 비례했을 때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겠느냐,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괴리가 발생이 됐느냐,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정한 판단이 필요로 할 거다. 그리고 시장은 계속해서 어떤 핑계라도 갖다가 끼워 맞출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거예요. 그런 시장이 당분간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여기 좀 포인트를 남겨놨죠. 이건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시장의 수급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은 이제 끝나버렸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 오늘 기준에서 48조까지 올랐고, 신용잔고가 12조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게 결국엔 반가운 자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뒤에서 개인들이 지금 총알을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뉴스들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개인들은요, 똑같은, 예를 들어 기관이 1조, 개인이 1조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들의 결집력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1조에도 너무의 다수고 너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를 올리거나 특정 섹터를 올리기에 결집력이 너무 부족해요. 하지만 기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를 결집력 있게 정말로 뭔가 수치상 끌어올릴 수 있게끔 매매를 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자금이라 해도 그게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단 기존의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3월 19일 정도에 이제 엄청난 폭락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폭락장에서 반등을 할 때는 너도 나도 가는 말에라도 무조건 주워 담다 보니까, 그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강한 반등을 보여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쯤부터였을 거예요. 5월 말 6월 들어서부터는 개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힘을 꽉 쥐고 있는, 정말 시장을 더 이상 하락으로 만들지 않을 만큼의 주도권을 갖고서 매매했던 그런 물량들을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기관 금투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외국인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을 공략을 했지, 기관이나 금투가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개인들의 자금을 많이 뺏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안 되니까, 빌려다가 팔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을 좀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있는 거를 뺏어 와서 끌어올리고 내다 던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언급을 다 드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야 샀네요. 근데 이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면서 같이 베팅한 게 뭡니까? 레버리지를 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대형주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거죠. 왜? 삼성닉스를 강하게 사들이면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약간 뽀찌라고 하죠. 뽀찌 개념으로 레버리지를 같이 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다 받고, 이렇게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은 이제 선물 시장이고요. 기관과 금투 쪽에서 강한 자금으로 시장을 흔들었던 이유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손실 금액을 현물 시장 와서 휘둘러야 되는데, 개인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해서 흔들기에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량을 뺏어와서 내다 던지고 다시 한번 사들이는 전략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가 매수에
이런 라인에서는 그렇게 조금씩 하락을 하면 개인들이 물량을 뺏길 때마다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성공을 해서 시장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런 라인에 대해서 기관이나 금투가 한번 싹 뺏어서 흔들면 다시 개인이 받아서 올려주고, 또 이런 아래 꼬리들 있죠, 다 그렇게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거든요. 이날은 개인의 그런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도 엄청난 큰 자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고작 저 정도 반응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약발이 끝났다라고 저는 이때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우리 VF 회원님들께도 다 브리핑을 해드렸고, 전날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현금화했습니다. 6월 11일이잖아요. 여기 6월 11일. 제가 6월 11일 날, 자, 오늘처럼 현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죠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회원님들께 제가 현금 확보를 하게끔 다 리딩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날 이제 마지막, 자, 그동안의 어떤 눌림목 매매가 너무 쉬울 만큼 적당히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쵸? 6월 11일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이만큼의 갭을,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갭 동안 우리는 손실을 아끼게 된 거죠. 남들은 여기서 들고 있다가 손실 나서 올라온 거 가지고 조금 뭐 복구하는 정도였지만, 저희는 여기서 다 팔고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을 그렇게 지금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단타로도 접근을 하고, 뭐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런 날 다 단타로 또 수익을 내기도 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찾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좀 가져갈 거 스윙 종목으로 편입을 했는데, 오늘 엄청난 시세가 또 나왔죠. 자, 제가 최근 추천 종목 정리해가지고 대원제약, 여러분도 오늘 대원제약 상한가 갔었죠? 동국제강, 진양제약 다 이렇게 최근 추천했던 종목들을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왜냐면 매수 매도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니까 정신이 없으실까봐 제가 한번 요약을 했던 그런 내용을 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추천을 드려가지고, 오늘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6월 16일날 화요일날 제가 추천했죠. 16일날 신규 추천 종목 대원제약 이렇게 매수해서 오늘 22,800원까지 고점을 찍어서 상한가를 찍었죠. 우리는 22,500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는 22,000원 부근에서 22,000원 부근 25% 부근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2,500원에서 이렇게 전량 매도를 다 했습니다. 대원제약.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현금이 있어야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하락할 때 여기서 손실을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종목 산 사람은 다 손실밖에 못 보는 건데, 그렇죠? 누구나 다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어디서 빨리빨리 잘라내냐가 중요한 거죠. 나는 이만큼만 손실 보고 이만큼은 좀 세이브 하자라는 전략으로,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이날 베팅한 사람은 여기 시가까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시가 7%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이제 이날 모니터를 했고, 이날 17,100원에서 매수를 했고, 오늘 22,800원에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22,000원 시가에 매도를 했고, 22,500원 상하가 근처에서 매도를 했고, 이래서 오늘 수익을 다 챙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에 따라 대응의 차이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응장이에요. 대응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국제강, 뭐 아까 다른 종목이죠, 10%. 이것도 어제 이제 세 종목 제가 편입했는데 수익 보신 거. 진양제약도 뭐 한 6%대, 대원제약 30% 이상 다 먹었다고요. 우리가 상한가 이전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다 이렇게 30% 이상 수익을 챙기셨다고요. 여기도 보시면 대원제약 27% 수익 보신 분, 동국제강 아까 그 종목 있죠, 8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진양제약 이렇게 해서 다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 제가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 아실 겁니다.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자, 우리가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새로운 기회를 잡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저에게 연락을 줘서 저와 함께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고 아직도 유효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영업적인 멘트가 아니라 아직도 그게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굉장히 뭐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 하시는데, 올라가도 좋고 횡보를 해도 좋고 내려가도 좋습니다. 심지어 이날 이렇게 빠진 날 저는 저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어요. 제가 진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분석을 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신기해요. 저 또한 신기합니다. 혼자서도. 자, 보류하세요. 코스닥은 695포인트까지는 열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요일 상승폭 절반 이상 회복하지 못하면 단기 하락 추세를 이어서 695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여기서 손절 딱 하고, 여기서 손절할 거 딱 한 다음에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695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저가가 693이죠. 이 라인입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그렇죠? 뭐 2포인트 적어가지고 트집 잡는 분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동향도 저는 눈에 보여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원님께서는 여기서도 이제 희비가 갈려요. 유료방에서도 목요일 현금화 지키지 못해 후회했는데 오늘에서야 폭락 전에 현금화하고 일부는 수익 얻고 이제 저희 리딩 정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느낀 하루였습니다. 다른데 한돈 판지 말아야겠어요. 손해 부분은 다른 종목으로 대체해준다니 기대. 이러고서 오늘 대원제약 손해 본 거 다 채워드린 겁니다. 대원제약으로 복구해드렸다고요. 가능하다고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 가지고 제가 뭐하러 이렇게 광고를 하겠습니까? 그럼 과대 광고죠. 그렇죠? 그러고서 일부 회원님은 너무 기대가 큰 나머지 오늘 80% 이상 현금화해 두었습니다. 그때를 위해,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좀 해주셨어요. 뭐 좋습니다. 현금이 뭐 많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요. 현금 갖고 있다고 이게 현금 베팅 해놨는데 그게 손실로 갈 확률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끝으로 마무리를 좀 잠깐 얼른 지으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개인의 주도장이 끝났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48조까지 치솟고 신용잔고 이렇게 있죠. 이거는 더 이상 힘이 있는 자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더 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다 대응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버스를 그럼 언제 사라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인버스를 사라 말아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현금을 좀 가져가면서 트레이딩으로 그날 좀 이렇게 매매를 하는 식으로 가져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한 번 더 뚫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인버스 적극 매수입니다. 그때는 인버스가 적극 매수예요. 무조건 강추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지금부터라도 좀 분할로 매집할래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기준으로 695포인트 위에서 695, 766 요 밴드 내에서는 매집을 하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얼마든지 적극 매수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강추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ETF, ETN 상품 같은 경우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만기에 대해서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선물 인버스를 하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정산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기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금액 말고 해지 전략으로 가져가셔라 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상방의 힘보다는 하방의 힘이 더 세다라고 봅니다. 상방은 한 3.5, 그리고 여기 기준 잡고 이제 하방은 한 6.5, 요 정도의 확률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인버스를 좀 살짝 뭐 건드리셔도 저는 지금은 그렇게 너무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고가를 더 뚫고 올라가는 건 당연히 지금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말이 안 되니까는 우리는 거기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인버스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시원하게 다 드린 것 같아요. 이 한번 날 잡고 이거에 대해서 깊게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영상에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매매해 오시면서 과거를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수익이 났나? 수익이 못 났으면 왜 못 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좀 고민하시다가 한번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배워보고 싶고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좀 한번 같이 나도 발맞춰서 가보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진짜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면서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분명히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와 함께 시장에 발맞춰서 시장 트렌드에 맞게, 시장 흐름에 맞게 우리도 안전하게 또 새로운 기회를 한번 같이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